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타미당 저 때문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투자를 접는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타미당 리뷰를 해볼 거예요. 점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8월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로 가는 과정에서 실업률과 고용지표가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이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실제로 0.5%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물가지수도 2.9%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서 일단 0.25% 정도의 금리 인하로 가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변수들이 하나가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는 126불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자, 현재 시점 일요일 9월 1일 장이 열리진 않았지만 참고로 내일은 휴장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네요. 미국, 캐나다. 자, 엔비디아는 실제로 폭락 이후에 약간은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 나스닥 전체의 주가 하락을 이끌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배당주, 이런 어려운 고통스러운 과정 말고 배당주를 투자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주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거기다가 커버드 콜을 추가해서 안정적인 지수의 콜 매도 프리미엄을 통해서 배당을 추가적으로 받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안전한 것이 결국에 오래 가는데, 자, 배당이 10%나 되는데도 안전한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죠. 뭐 여러분들도 상식적인 측면에서 아시겠지만 10%나 금리를 주는데 왜 안전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저만 믿는 게 아니라요. 자, 어쨌든 요런 이제 심리적인 좀 그 비용들을 좀 줄이고 주식 많이 하지 말고 배당주 10% 정도면은 뭐 둘이 주식하면서 10% 벌기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폭탄들을 여기 이 머리 위에 있는 폭탄들을 뒤집어 엎어서 안전하게 깔고 가자라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력을 파이낸셜 인컴으로 바꾸는 과정, 시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1억 가지고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으로 10%면은 100만 원입니다. 약간 좀 애매하죠. 월에 10만 원 정도니까 관리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관리비 2, 30만 원씩 나오지만 아무튼 1억 정도가 빨리 마련이 되면 여기서부터는 1000만 원이니까 월에 100만 원이면 사실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저처럼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자다가도 이거지 하면서 오늘처럼 8월 리뷰를 해야지 하면서 이런 생각, 혹은 뭐 제 친한 이제 회사 동생들은 쿠팡에 그 뭐지 물류센터 이 트레이 뭐 하여튼 이거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상하차 하고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생각이 다 깨어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파이낸셜 인컴, 자다가도 돈을 버는 요런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랑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자, 지난주에 최대 하도가 이거였습니다. 자, 배당주가 엔비디아 때문에 배당주가 올라가고 실제로 나스닥 계열의 이 커버드 콜이 빠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많이 빠진 것들이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투자의 방향성입니다.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는 걸 할 거면 그냥 사실 배당주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돈 생기는 데마다 스파이, 돈 생길 때마다 QQQ, 뭐 돈 생길 때마다 뭐 나스닥 커버드 콜 사시면 되는데, 자, 저는 안정적으로 7%에서 10% 목표로 배당 받는 것이 사실은 투자 건강에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이렇게 하루에 두세 개씩 방송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쓰러졌습니다. 근데 주식에 옛날처럼 막 올인하진 않고 딱 포인트들만 집어서 한두 종목으로 하니까 오히려 성과가 좋았고, 나머지 시간은 배당주 투자로 시드를 마련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과 나스닥 계열의 커버드 콜에 대한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저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불확실한 20%, 아무래도 나스닥이 뭐 변동성이 더 크다 보니까 위로 20%, 아래로 20%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나스닥이나 슈드보다는 크겠죠. 확실한 10%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확실하지도 않지만 일단 현재까지 1년 동안의 흐름 자체는 안전한 10%를 꾸준히 유지를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그 가장 큰 핵심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 혹은 뭐 안전하게 잘 가는지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 가져가면 제가 50만 원이면 2억이고요. 2년, 20년 동안 우리 실제로 레이버 인컴을 받아갈 수 있는, 회사 다닐 수 있는, 혹은 회사 다니더라도 잘리더라도 약간은 더 다른 것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50만 원씩 20년 저축하면은 이제 2억, 100만 원씩 저축하면은 20년은 4억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6억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8억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되면 이제 일단은 안심인 거죠. 일단은 안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20년이면은 슈드를 한 번도 배당 깎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보자라는 거였고요. 배당이 좀 작긴 하죠. 아무래도 뭐 이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여튼 배당은 이렇게 받아가는 거고, 대략적으로 뭐 여기다가 또 뭐 세금을 뗐니 많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월에 200만 원씩 모으면은요 숫자적으로도 8억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슈드의 특징들을 좀 아셔야 되죠. 오늘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는 자 100개 종목을 0.06%싼 수수료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복리 투자를 해줍니다. 얘는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분기 배당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 배당 성장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메리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배당 자체는 여기 보시면 2.83밖에 안 돼요. 한 주당 거의 한 10만 원 한다라고 가정하면은 2.83이니까 뭐 생각보다 좀 별로 크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실적으로 주가 수익률 자체가 1년 동안에 13.37%나 올랐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는 거죠. 오늘은 안에 종목은 9월 리밸런싱을 앞두고 아직 가져오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던 브로드컴을 매도하고 로키드 마틴을 올리고 비중을요. 그다음에 뭐 암젠 화이자 이런 것들 올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와 이거 많이 오르는 브로드컴, 특히나 AI 시대가 한창 붐일 때 올해 초에 이걸 편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요, 슈드에 포함된 종목들 얘기하는 겁니다. 브로드컴 AI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장비. 근데 그 당시에 주가가 막 오르다가 이걸 편출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로 샀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배당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만 시가 배당률이라는 게 떨어지는 거죠. 아파트 월세가 50만 원인데 아파트를 3억에 사는 것과 5억에 사는 것에 대한 수익률은 다르게 되는 거죠. 시가 배당률, 시가 수익률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많이 오른 종목들은 과감히 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로키드 마틴 방산주를 투입을 했는데 방산주 주가가 이렇게 올라버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종목 피킹을 12년 동안 잘 해오던 그런 노하우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점 부근이긴 하지만 또 다시 종목을 빼고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좀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타미당입니다. 월간으로 치면요 2.5%가 빠졌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꼬리가 심하게 달렸다가 여기는 이제 일봉인데요. 밑꼬리가 심하게 달렸던 게 요때였습니다. 회복하는지 여부가 진짜 중요했거든요. 회복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놈들도 있습니다.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2.5%가 빠졌으면 사실은 올라와줘야 돼요. 앞서 보셨겠지만 슈드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얘는 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라와야지만 정상적인 그 어떤 궤도에 올라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타미당 7은 여러분들 커버드 콜의 특성상 주식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잖아요. 콜옵션 매도는 상관없어요. 근데 주식을 보유하는 입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커버드 콜까지 같이 폭락할 때는 주식의 비중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배당을 또 줘야 되는데 매월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배당을 주면은 실제로 원본 자체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팔아서 배당을 줘야 된단 말이죠. 바보 같은 짓인 거죠. 그래서 내 자본으로 내가 배당 받아가면서 좋다고 하하호호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다행히도 주식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주가 회복을 해냈습니다. 이게 되게 관건이었어요. 저도 이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아무튼 상승을 완만하게 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100점을 주지 못한 이유는 자, 우리는 환율 리스크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미 7과 타미당 기본과의 성과 차이도 중요하겠죠. 타미당 기본은요 마이너스 2.01% 빠졌습니다. 타미당 7과 비교하면 약 0.5% 차이인데요. 딱 직관적으로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타미당 7 같은 경우에는 0.8, 0.9 정도를 분배를 합니다. 1년에 10% 분배율이니까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한 3.5 정도 되니까 0.3% 정도의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차이가 0.5 정도 납니다. 되게 안정적인 성과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 타미당 7과 타미당 기본의 성과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장 상승할 때, 우리 하락한 이후에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 때 하락한 이후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셨죠? 자, 근데 보시면은 타미당 7과 타미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옵션, 콜옵션의 매도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상승하게 되면은 이 하락폭을 상승해서 제한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실제로 많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많이 올라올 때 못 따라 올라오면 그게 이제 재앙이거든요. 그게 이제 장기 투자할 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부분이 완벽하게 해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배당락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성과 차이는 딱 배당락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뭐 따로 추가적인 자료를 안 보더라도
주가는 올라왔으니까 똑같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게. 근데 S&P가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관여하는 S&P 매도 포지션이 잘 올라왔다라는 소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완만하게 S&P가 상승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완만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콜옵션 프리미엄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고 안전하게 같이 따라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성과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슈드와 비교를 해보면 슈드는 2.3% 상승했습니다. 타미당과 타미당 시리즈는 2점 몇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타미당 말고 슈드, 타미당의 기본 자산이 슈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슈드는 2.36%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하락폭과 비교해보면 약 한 4%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자, 요 당시에 확인했던 것이 우리 환율의 하락폭에 대한 수준이었습니다. 여기 8월 달에 한 달 동안 환율이 2.36% 빠졌거든요. 슈드 마침 또 공교롭게도 요만큼 딱 빠졌는데 환율이 떨어진 것만큼만. 근데 추가적으로 더 빠졌죠. 자, 이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슈드를 추종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슈드를 산다라는 건데 달러로 환전해서 샀습니다. 1380원, 70원 요 수준에서 샀겠죠. 더 높이 샀을 수도 있고 뭐 더 낮게 샀을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 수준에서 샀다가 평가할 때 차원에서 보면은 환율이 엄청나게 빠져서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면 환율을 환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환율이 빠지든지 말든지 일단은 신경 안 써요. 아직 팔 때 문제인 거죠. 근데 얘는 이제 평가할 때도 환율의 그 차액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제 원화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환율 영향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 환차손을 반영한 것보다 조금 더 빠진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타미는 마이너스 2%, 슈드는 2.3%니까 한 4%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초자산을 추종하기는 하는데 이 안에 이제 더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더 이론적으로 살펴보면은 기초리수를 따라가긴 해요. 얘네 둘이 따라가긴 합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세부적으로 다른 거죠. 세부적으로 주식이 얘는 좀 더 오른 종목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떨어져 있는 종목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기초자산의 비율도 조금 다르겠죠. 얘는 로키드 마틴은 뭐 4% 들고 있는데 얘는 뭐 하다 보니까 3.8%만 들고 있어. 왜냐면 살려고 했더니 많이 올라서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비율만 맞으면은 이 ETF도 슈드를 따라한다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기초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상승하다 하더라도 이런 추가적인 하락 요소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적 오차라는 거죠. 추적 오차. 똑같이 하진 않지만 이 추적 오차의 괴리율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주간 폭이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상승폭은요 여기 주간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간으로는 좀 약간 변동성이 애매한 것 같아서 MDD가 맥스 드로우 다운이에요. 맥스 드로우 가장 많이 빠진 거 주간에서 보시면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차트 보시면 되게 놀랍습니다. 이 10,000원을 사이에 두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밴드를 형성해도 될까요? 이렇게 두 번 정도의 아래 위 밴드가 벌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게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빠졌었을 때가 요때가 2.21%, 요때가 3.57% 빠졌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간으로 가장 많이 빠지는 게 2.21, 3.57이고요. 월간으로도 뭐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한 5% 정도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주간으로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요때 4.46%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차이가 환율 제하고 한 2%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일단 주간으로 가장 많이 빠진 하락폭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한 4%, 5% 빠졌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과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자 보세요. 제가 라이즈 200 코스피 위클리 커버드 콜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저 월간으로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이러면서 12% 배당을 줘요. 그러니까 땡큐인 거죠. 떨어지든 빠지든 사면은 평균가로 수렴이 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오면서 제가 100만 원씩 담다가 멈췄는데 자 보세요. 라이즈 200 커버드 콜은 안정적인데요. 안정적인 곳이 독이 됐습니다. 주가가 8월 5일날 폭락했죠.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5.07% 빠져 있어요. 이런 어이없는 커버드 콜. 그리고 실제로 5.07이 코스피 커버드 콜에서 빠졌다. 얘는 여러분들 코스피 200의 주요 종목들을 바탕으로 하고 걔를 콜옵션 매도를 쳐서 커버드 콜 형태로 배당을 12% 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5.07% 빠졌으면은 적어도 코스피는 한 7% 빠져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잖아요. 자, 같은 게 코스피는 다 올라왔습니다. 3.48이에요. 자,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코스피보다도 더 못한 성과를 낸 겁니다.
뭐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매우 매우 커요. 특히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엄청 크고요. 그다음 하이닉스인데 심지어 ETF로도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ETF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되게 큰데 주식이 얼마 없어지잖아요. 8월 5일날 쇼크 맞고 나면은 돈을 이제 NAV가 쪼그라들어 10,000원 이하로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니까 돈이 별로 없단 말이죠. 주식을 팔아서 메꾸거나 배당을 또 줘야 됩니다. 또 1%나 줘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이 된 겁니다. 주식이 급등하고 급락하면 또 모르겠지만 또 안전적인 것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하회하는 커버드 콜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피보다 못한 성과니까 진정성 의문이 드는 거죠. 같은 기간에 S&P는 1.55%나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수의 전반적인 상승했다라는 평가인데 월간으로도 1.55%나 올랐습니다. 이것보다 성과가 못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수 투자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수 투자보다 못한 성과가 뭐 한 3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SPY를 사세요. 그냥 슈드를 사시고요. 그게 낫습니다.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 마시고 아니면 배당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분산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서는 3개월 정도의 이런 하락이 지속된다? S&P를 사시는 게 맞습니다. 타미당 환율이 약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제 배당 책 보시고 환율 리스크까지 해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9월에 이제 FMC가 19일 날 있습니다. 18, 19일 있고요.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3일, 4일, 5일, 6일 해놨는데 3일 그리고 4일 졸트가 이제 농업 이제 그 고용 지표에 민간에서 나오는 지표거든요. 얘가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라고 해서 옛날엔 별로 안 중요했는데 한두 번 중요해지다 보니까 좀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비농업 부분도 민간입니다. 실업성 청원 건수 중요한 지표들이죠. 그리고 실업률과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는 월간에 한 번 나오고요. 얘는 매주 나오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얘는 진짜 중요한 지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이상하게 나왔다 그러면 그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혹은 0.5% 내릴 수도 있다.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같이 투자하시는 부분들이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멤버십 여러분들이 많이 늘어나 주셔서 저도 VIP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차이점이 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멤버십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